항생제 오래 쓰면 내성 생기는 거 모르세요? 인제 항생제 그만 주세요. 무적의 슈퍼사이어인이 됩니다. 인제는 프리다가 와도 못 이겨요. 안녕하세요, 김닥터입니다. 자, 그러면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항생제 내성. 항생제 내성은 왜 생기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세균 자체가 유전자 변환으로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자체적으로 항생제에 대해서 강해지는, 쉽게 말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성이 뭐죠, 여러분? 내성이 뭘까요? 내성이란 무언가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이죠. 세균 입장에서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항생제가 들어와도 내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즉, 항생제를 써도 그 세균이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세균은 어떻게 특정 항생제의 내성을 터득하게 될까요? 여러분, 드래곤볼 아시죠? 일본의 도리야마 아키라 작가님께서 그린 드래곤볼, 희대의 명작이죠. 여기에는 손오공과 베지터 같은 사이어인이 나옵니다. 이들이 분노를 하면 슈퍼사이어인이 되죠. 이런 사이어인들은 막 죽다가 살아나면 굉장히 전투력이 올라가는 레벨업을 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다가 그대로 죽어버리면 끝이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버텨내서 살아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음번엔 그 고통에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이어인이죠. 이 세균이란 놈은 결국 이 드래곤볼의 사이어인 같은 놈입니다. 항생제를 제대로 치료 기간 동안 정확하게 써서 이 세균을 완전히 100% 다 죽여버리면 세균은 내성을 획득할 기회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병이 다 낫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이놈을 완전히 죽이지 못했어요. 한 반밖에 안 죽였는데 항생제 사용을 중단을 하면요, 이놈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항생제를 사용해도 죽지 않는 내성을 갖고 살아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놈이죠. 그래서 한번 치료를 했을 때 끝까지 정확히 잘해서 완전히 병을 떼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재발하지 않아요. 보통 폐렴이나 요로감염 같은 질환의 경우에 특정 항생제를 경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건 전 세계의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항생제 레시피입니다. 의학 교과서에 미국 의사, 한국 의사, 일본 의사가 공통으로 보는 내과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열흘에서 15일 정도 특정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시간 간격을 잘 맞춰서 써야만 그 병이 완치가 됩니다. 물론 이미 내성균이라면 낫지 않을 수도 있겠죠. 보통은 한 3일 정도 쓰면 증상이 좋아지고 열이 내려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하지만 이 세균이 완전히 다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열이 내리고 증상이 호전됐다고 해도 남은 기간 마저 항생제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치료 중인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호자가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거리면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아니, 그 독한 항생제를 왜 애한테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 3일이나 썼고 열이 다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을 끊어야죠. 선생님, 항생제 오래 쓰면 내성 생기는 거 모르세요? 인제 항생제 그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황당하죠. 이런 분들도 의사나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거 없는 불신과 잘못되고 왜곡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치료하기 전에 치료 기간이 보름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만큼 다른 진료 자체가 지연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내성이 매우 무서운 경우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결핵이에요. 결핵균. 이놈들은 진짜 바퀴벌레같이 끈질긴 놈들이라서요, 한번 우리 사람이 결핵에 걸리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결핵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결핵약은 딱 결핵치료제로 하나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을 섞어서 같이 써야만 이 결핵균이 치료가 됩니다. 약도 한 주먹 먹어야 되고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오랫동안 먹어야 돼요. 그나마 이거는 보통의 결핵균에 감염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걸 약을 맘대로 빼고 먹거나 기간을 제대로 안 지키고 뭐 한 3개월 먹으니까 증상이 좋아져서 환자나 보호자가 알아서 약을 끊잖아요. 이놈들은 다시 재발을 해요. 재발을 해서 이번에는 무적의 다제내성 결핵균으로 슈퍼사이어인이 됩니다. 이제는 프리다가 와도 못 이겨요. 이걸 다제내성 결핵균이라고 합니다. 헬이에요, 헬. 엄청나게 더 많은 종류의 다양한 약으로 더 오랜 기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 무슨 의료봉사활동 한답시고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한테 결핵약을 막 나눠주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이건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결핵 환자를 앞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도록 결핵 내성균을 획득하도록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행해지고
결국 상대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은 절대 선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똑똑하거나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항생제 내성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맞습니다. 의사가 항생제 처방을 했을 때 절대 맘대로 혼자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끊으면 안 됩니다. 약이 남았다고 해도 남들에게 함부로 약을 나눠주거나 어설프게 치료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꼭 병원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시골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약국에서 대충 항생제, 그때는 마이신이라고 했죠. 그 마이신을 잔뜩 사다가 집에 쌓아놓고는 감기에 걸리거나 어디가 아프면 자기 맘대로 막 먹었어요. 이런 게 진짜 항생제 남용인 겁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약을 쓰는 건 절대로 남용이 아닙니다. 항생제가 필요한데도 안 쓰면 오히려 사람이 죽을 수가 있죠. 자, 우리 유명하신 김성모 화백님이 있으신데 이분의 만화에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건 만화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무리 만화지만 너무 미개하죠. 물론 김성모 작가님이 무식해서 이렇게 그렸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설마요. 항생제는 무조건 내성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 아닙니다. 페니실린 발명 이후에 인간의 수많은 생명과 병을 치료해주고 평균 수명을 연장시켜준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 기간을 잘 지켜서 항생제를 잘 사용한다면 내성이 생기는 것을 그나마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영상을 보시고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가져갈 수가 있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